1월 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신용철 기수가 낙마하면서 기수 변경이 되었고요. 신용철 기수가 앰뷸런스를 안 타고 갔어요. 앰뷸런스 안 타고 갔기 때문에 상태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 보시고 약간 이제 낙법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 타박상 정도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은 경마한 날을 대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자체가 안쪽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걸작 채강을 빼놓고는 선행형 마필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비드 기수도 장출 기수도 매번 안쪽으로 전개하는 마필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안쪽으로 전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반부에 상당히 좀 충막감을 잘 잡고 육경주에 또 쓸모라는 인기 7위권에 있는 말을 놓고 때렸는데 제가 미라클 한세는 보지 못하면서 적중을 실패했고 또 4경주 때도 원스표를 놓고 때리면서 마이칸을 또 보지 못하면서 또 배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후반부 경주는 뭐 인기마다 싸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 경주도 마찬가지로 다비드 기수 문학버스를 놓고 때렸더니 제가 이제 플라잉 골드에다가 반주력 맞곤이었거든요. 근데 문학버스도 외곽으로 빼서 나올 줄 알았는데 다비드 기수가 또 그걸 또 안쪽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안쪽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던 부분을 기수들이 좀 알고 좀 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토요 경마에 약간 부진한 모습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요 경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했는데 제 뜻대로 기수들이 좀 말을 타주지 않았던 거 그건 다 제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일요 경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은 흥행불패, 6번은 하트K 두 마필이 지난번에 결정력이 약간 떨어졌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제가 슬램드래곤의 누리데이 요거 주력막권으로 41.9배짜리를 맞춰드렸고요. 두 마필 다 약간의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6번 하트케이도 계속적으로 추진했는데 두 마리 바꾸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이고 7번은 흥행불패는 강하게 밀었더니 중속 자체가 부족해서 반응이 약간 좀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7번과 8번 모두 다요. 근데 일단은 상대들을 꼽보면은 딱히 능력맛 자체가 없어요. 안쪽에 1번마 에클레스타도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를 한번 때려봤는데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토요경마에서 안쪽 1번 게이트가 다 뭐 마지막 경주 하나 빼놓고는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치고 나오는 마필도 아니고 9번마 EH 코코 같은 경우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7번마 흥행불패가 그나마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라스트에 올라왔는데 문정균 교수가 참고 타면 돼요.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426kg 마필 자체가 작은 단점 때문에 꼭 참고 있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꼭 참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마필 기수이고 문정균 기수이고 9번이 단출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4번째 5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7번와 흥행불패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레이스 전개상 딱히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도 없고 이번 주 일요 경마 중에 가장 약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안쪽에 1번마 더선파이터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요. 송재철이가 토요 경마에서도 말타는 거 보니까 안쪽 자체가 무거운 부분도 알고 있다는 판단. 직전동 1200m 마지막 끝걸음 12초 9입니다. 요거는 이제 3코너부터 안쪽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3코너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무리해서 선행도 가능해요. 근데 워낙에 부진마 경주 편성이고 추임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1번마 더선파이터가 강하게 밀어서 가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한방맞고는 휴양 공백이 있는 5번마 샤크텐이 되겠습니다. 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휴양 재검 때 보시면 알겠지만 늦출발을 해가지고 아예 바닥에 있었답니다.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이에요.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번 이경주가 흐름 자체가 상당히 늦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올라오면 됩니다. 김태희 기수는 약간 말들을 부드럽게 레이스를 운영하는 기수이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레이스 전개를 풀어갈 수 있고요. 이 방충식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들, 최근 기승했던 마필들 다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 타진 않았지만 그 마필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 오버마 샤크텐도 26주에 공백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오버마 샤크텐도 가지고요. 2번마 미스터 파워. 오늘 토요경마에서 주로 파악을 가장 잘한 기수가 이현종 기수예요. 그냥 바닥에 있다가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3마리 밖으로 막 4마리 밖으로 잡아 돌려가지고 추입으로 들어왔던 이현종 기수잖아요. 그만큼 요거 2번마 미스터 파워도 안쪽에 갇혀서 전개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빼고 날라올 수 있는 2번마 미스터 파워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번을 놓고요. 2번하고 5번 이렇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추천 경주인데요. 일단은 마필 자체 능력이 고만고만합니다. 6번마 세네파크 일단은 인기마로 팔리죠. 근데 세네파크 같은 경우는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역기수하고 좀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돼요. 추입을 하더라도 사정권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뭐 엄청나게 잘 띄워줬죠. 근데 그 능력이 다예요. 이역기수 토요경마 어떻게 탔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앞에 가려다가. 이것도 앞에 서두르다가는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7번과 베스트 위즈는 6번보다는 좀 나은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더욱더 호전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부담량이 55에서 56가 올라갔는데 상태는 괜찮고요. 외곽이 10번과 사하라본드 큰 능력은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도 뭐 JR 런닝제가를 신청하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외곽 사행기 때문에 제가를 일단 바꿔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 팔리는 마필을 한 마리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관심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모래도 맞아봤고요. 상태 여전히 짱짱하고요. 부담량도 딱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찬스라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니에요. 토요경마의 주로 상태하고 일요경마의 주로 상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놓고 때린 말은 뭐 전초로 마필이기 때문에 사정권에서 움직여서 그냥 라스트에 올라올 겁니다. 그 마필을 놓고 이번 3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을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입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 뭐 레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암말 경주 편성 항상 몸싸움을 싫어하는 마필들 또 앞선에 가더라도 무리하지 않게 전기를 해야 되고 추이마 같은 경우는 4코너까지 꼭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봐야 되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선행 자체는 3번마 풍원지마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선행을 가더라도 문세영 기수가 주류 자체가 안쪽에 무거운 부분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3번마 풍원지마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얘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워낙에 상태도 짱짱하고 3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없어요.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너무나 쉽게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거죠. 3번을 일단 인정하고요. 외곽에 7번마 금악스타, 8번마 아츠클래스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7번마 금악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 싱싱시, 레이스대양, 라오레이스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는데요. 약간의 인기 2위로 팔렸는데 모래를 맞고 오니까는 약간 말이 주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8번마 아치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3번 풍운지마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8번마 아치클래스가 선입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3번, 8번의 막권,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3번, 8번이 일단 인기마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1번마 포에이스가 좋습니다. 이 마필도 지금 9월 3일 경주 때 안말 경주 편성에서 3선에 붙으면서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약간 결정력이 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흐름 자체가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장철 기수가 외곽으로 좀 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토요 경마에서 계속 그 전반부 중반부 경주까지는 무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타줬거든, 장철 기수가. 근데 후반부 경주 보면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요. 러블리 K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경주도 일단 부담량이 높아서 좀 저 뒤로 돌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것도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이것도 장철 기수가 좀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어요. 조교만 따지면 이 레이스에서 조교로 따지면 1번마 포에이스가 가장 조교가 좋아요. 조교로 따지면은요. 1번마 포에이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뭐 공략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금세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도 2.5km 부담량 올라갔고 오수철 기수도 빨리 이제 감량을 뛰어야 되는데 감량을 아직 뛰지 못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선행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마필인데 이것도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요거 바로 옆에 외곽에 8번마 도끼블레이드 드래곤이 도끼 드래곤이 바로 붙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1번마 금세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내가 봐서는 8번이 이렇게 갇혀버리면은 안쪽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번마 금세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고, 자, 여기에 농땡이 기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 2번마 나월대왕은 배당입니다.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아예 맨바닥에서 취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2번마 나월대왕 같은 경우는 스타일상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늦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뚜렷한 강자급의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6번째, 7번째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외곽으로 빼서 취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52의 부담량이면 농땡이를 잡을 수 있는 박우릉 기수이고 최근 박우릉 기수가 지금 2번의 경기에 타봤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2번마 나월대왕은 배당 마필이고요. 3번마 찬란한 폭풍도 변화가 왔던 마필입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변화가 왔어요. 또 인다빈 기수가 이런 마필들 잘 타잖아요. 꼭 참고 있다가 라스트 딱 한 발 보는 거. 제가 이제 쓸모를 노렸던 부분도 임다빈 기수하고 딱 맞는 마필이에요. 각질에 맞는 마필이 있는데 3번마 찬란한 폭풍이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곽에 8번마 도끼 드래곤 지난번에 금세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를 피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취입을 하는데 모리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1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선이 외곽에서 붙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도끼 드래곤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한 방은 이 3번마 찬란한 폭풍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도끼 드래곤은 이번에 조교 때의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문세영 기수가 정말 열심히 조교했습니다. 일요 경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8번마 도끼 드래곤이 되겠어요. 자, 이번 5경주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도끼 드래곤의 가장 안정적인 마필. 안쪽에 1번마 금세는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다. 선행을 가더라도 펜스 전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자, 그렇다면 3번마 찬란한 폭풍. 외곽에서 무빙을 뗄 수 있는 타이밍. 임다빈 기수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8번, 3번 막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웅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8번마 올해 다 함께 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 1700m 거리가 늘어난 경기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퍼즐 자마이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어린 3세 마필이고 이제 갓 3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로 따지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3세 마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개월수로 따지면 아직 2세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도 일단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괜찮게 잘 뛰었어요.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 선에 외곽 붙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번마 세터데이도 엄청나게 잘 팔리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조차도 역시 57의 부담 중량, 지난번에 그렇게 뭐 퀸오브에서 갈색향기 이런 마필들한테 지면서 3착을 했는데 추입 자세는 자세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누추입 또 1400m 안쪽에 갇혀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3번마 라파에트가 선행을 가고 그 옆에 5번마 신의 여인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마필 자체들이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닙니다. 뭉칠 수밖에 있기 때문에 이번만 세터데이가 갇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놓고 때는 충막감은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이고 충분하게 자력 입상이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8번과 2번 이런 마필들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고 여긴 제가 이제 주력 맞고는 4번마 KNT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주종 3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사정권에서 움직이는데 4코너까지 꾹 참고 있어야 된다. 외곽으로 빼고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까지만 가져가면 돼요. 얘가 이제 주력입니다. 4번이. 자, 일단 제가 놓고 때리는 막권에 요거 딱 3마리만 가져갈게요. 2번, 4번, 7번만 가져가면은 2번, 4번, 8번만 가져가면은 충분히 여기서 적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박성희 중반부 승부처, 두 번째 승부처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이제 승부 경주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주로를 토요일날 주로를 보고 좀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5번마 고마나루, 6번마 태평요로 두 마필이 일단 인기마로 팔립니다. 5번마 고마나루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이 있는데 그걸 임다빈 교수가 지난번에 그걸 커버하고 입상에 성공하더라고요. 조교의 상태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6번마 태평요로도 3코너부터 외곽으로 빼가지고 일단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것도 사우스 비치, LP 인디 계열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1800m도 괜찮아요, 활동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이제 5번과 6번이 이렇게 두 마필이 팔리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주로 상태를 보고 놓고 때릴 생각을 가졌던 마필은 2번마 PNSI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때리는데 고민이 약간 필요해요. 일단은 5번하고, 죄송합니다. 5번하고 6번,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말이 없어요. 근데 2번마 PNSI 같은 경우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이혁 기수가 굳이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전반부나 중반부에 주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주로가 좀 가볍다, 앞선의 선행형 마필이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2번과 PNSI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1700m 안쪽 게이트는 얼마나 꽃자리예요. 근데 주로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토요 경마에서 안쪽이 무거웠기 때문에 2번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쪽이 이제 가볍다 그러면 2번을 놓고 때릴 것이고, 또 추입이 통한다 그러면 5번마 고마나루를 놓고 때릴게요. 2번 경주 7경주는요 현장에서 한 번 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6번마 태평요로도 좋잖아요. 51.5면 여기서는 추입도 되고 지난번에 상대도 강했고,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나이스 타임, 뭐 안정적인 마필이죠. 뭐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57.5도라도 그냥 뭐 손쉽게 선두권에 붙어가지고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가지 않을 거예요. 굳이 뭐 선행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이렇게 능력 있는 마필, 뭐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나 고가의 마필들을 보면은 굳이 선행을 가가지고 무리하지 전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뭐 2착을 왔던 1착을 왔던 요게 중요한 부분이고, 요건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해야 되는데, 김동수 기수가 그냥 코 쪽에 이쪽에 약간 수술을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탑니다. 막 직접 조교도 했고요. 상태 여전히 짱짱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한 방 맞고는 저는 안쪽에 1번만 나올 영웅을 보고 있습니다.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1번만 나올 영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박우룡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한번 타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하고 그냥 4코너까지 그냥 있다가 그냥 라스트 때 때려봤어요. 근데 걸음거리가 의외로 괜찮아. 근데 제가 봐서는 거리가 늘어난 1400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마필 자체가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하더라고요. 1번마 나올 영웅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외곽의 9번마 비아리카 이것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외곽에서 무빙을 뜰 겁니다. 워낙에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레이스 전개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고요. 안쪽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냥 9번마 비아리카가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선두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안쪽에 1번마 나올용이 가고 외곽에서 9번마 비아리카가 따라가고, 그러면은 추입은 3번이 하고 3번을 놓고 1번, 9번 요 막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드림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장이 밀려버렸던 마필이죠. 안장이 밀려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인기 2위로 팔리는데 생각이 좀 필요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추임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4번마 신한특송도 팔리고 5번마 붉은 마들에도 일단 팔립니다. 4번마 신한특송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근데 선행을 전개하더라도 안쪽이 좀 무겁기 때문에 여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이제 모래 자체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돼. 근데 조재로 기수가 선행을 온사이드하게 가나? 또 이거 온사이드 가지 못하잖아요. 외곽 9번마 헤이큐피드라는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번하고 9번하고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2번하고 9번하고 이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돼요. 5번마 붉은 마들에도 지난번에 잘 띄워주었는데 이번에도 조교 때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승급전에 맞아있기 때문에 앞말 자체, 몸싸움 자체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얘도 4코너까지 꾹 참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는 마필은 10번마 톱클래스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지난번에는 박재희 기수가 일단 탔는데 57의 부담량을 가지고 이번에 승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나이스 태양, 패스트 트랙 이런 마필들한테 2분의 1마진 졌던 부분입니다. 나이스 태양 얼마만큼 잘 뛰는 마필입니까? 엄청나게 잘 뛰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10번마 톱클래스가 지난번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 1400m 적정거리에서 출전합니다. 힘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4번과 9번이 선행을 가고 안쪽에 1번마 컴플리트 엔젤을 따라붙고 외곽에서 10번마 톱클래스가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 돼요.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입니다. 지난번에 상대들 강한 마필들이었습니다. 센 마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임교훈 기수의 51이면은 해볼만해요. 그리고 임교훈 기수가 51을 타려면은 체중이 49kg거든요. 엄청나게 체중을 빼고 타는 거예요. 타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불명이 있다는 판단. 그저 강성호 조교사 마방에서 이번에는 강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0번마 톱클래스 그냥 외곽 뜨면 됩니다. 그냥 여기는 제가 봐서는 4번, 5번의 대끼리 막곤보다는 외곽에 10번마 톱클래스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5번마 SI 코코 부담량 57.5kg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얘는 모래를 한 방울에로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겠지만은 외곽의 9번마 파이팅 대리의 스타트 능력, 안쪽에 4번마 우아룡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4번, 5번, 9번 여기에 매직 주니어까지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필 경주들이 다 싸워. 이렇게 막 엄청 싸워.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면 되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SI 코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머리 한 방울도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외곽에 9번마 파이팅 데디, 7번마 에이펙스 이런 마필들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 4번, 5번, 7번, 8번, 9번 그러면 흐름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흐름으로 레이스를 운영합니다. 그럼 거기서 딱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뭐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식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만 앞선에 가는 마필도 빼고 따라가는 마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취입형의 마필들 상당히 유리하죠. 안쪽에 2번마 질주본이 상당히 빠르게 레이스를 움직일 거고 6번마 몬스터케이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 3번마 참 좋은 친구도 지난번에 초반에 약간의 무리를 했다고 마지막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 장산 포이즌도 지난번에 사선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이제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3번마 참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고 외곽에 10번마 라운 포레스트도 이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취입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이 레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는 8번마 그레이트 캣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취입말을 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8번마 그레이트 캣.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효정 기수에서 빠따의 힘이 신영철 기수로 바꿨습니다. 만약에 신영철 기수가 내일 1호 경마에서 말을 탄다면 분명 8번마 그레이트 캣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상금을 볼 수 있는 말들을 기수들이 타요. 자기 컨디션이 토요 경마에서 떨어졌는데 상당히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 타는 거예요. 만약에 타지 않으면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8번마 그레이트 캣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를 연결해서 때려봤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짧았어요. 마지막에 이길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싱싱메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 스카이 망치를 못 봤어요. 제가 그때 이 싱싱메리를 놓고 때리면서 그 그레이트 캣에다 한 방을 때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김효종 기수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복귀 내용이 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8번마 그레이트 캣을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싱싱메리 놓고 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스카이 망치만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5번마 그레이트 캣 너무 바닥에서 쳤어요. 이번엔 살아나 있다. 8번마 그레이트 캣 요거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놓고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1호 경마는 앞선에 가는 마필보다는 제가 이제 추입형의 마필들을 한번 강하게 노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좀 각질을 좀 바꿔보겠고 주로 상태 파악한 만큼 1호 경마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아쉬운 부분 1호 경마에서 다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